이 질의응답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자, 1번하고 2번 중에 여러분들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가 상승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선물 쪽에 있어서 오픈 인터리스트,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미체결 약정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에 가격 떨어질 때, 이거 많이 죽이고 가지 않겠어요? 거의 안 죽였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여기를 더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죽일 것인가. 그런데 이 미체결 약정 자체가 죽을 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진다. 여기도 가격. 그래서 풍선이 많이 이렇게 부풀러 올랐으니까 한번 이 롱을 태우고 있는 개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슉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아니면은 미체결 약정에 여기에서도 지금 사상 최대 사상 최대 사상 최대 사상 최대 하면서 이렇게 풍선을 키웠듯이 이제 미체결 약정의 풍선이 더 커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골라 보시라는 겁니다.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신가요? 우리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롱을 베팅을 할 수 있고 숏을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기까지 가지 않고 보통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뭐 중간에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먼저 청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게 아예 돈이 사라지는 것도 청산이라 하지만 반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내서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것 자체를 이제 청산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오픈 인터리스트라는 것 자체는 이 롱과 숏의 합,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타생 상품, 특히 선물 쪽에 들어가 있는 이 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세력인가 개미인가,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개미라고 하면은 적당히 터트려야죠. 개미가 돈 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터트리는 거예요, 풍선 자체를. 그래서 이게 오픈 인터리스트 확인하고 그다음에 펀딩 피 확인하고 해서 그게 과열되어 있다. 그러면은 위험 요소죠, 위험 요소. 가격이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서 터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도 그냥 비바람 불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비 좀 맞을랍니다. 태풍 오면은 그냥 태풍 맞고 그냥 견디겠습니다, 찔리만님. 이렇게들 답변들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만은 몇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 풍선이 더 커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하고 개미의 싸움에서 세력이 무조건 이긴다. 사상 상품 속에서도 무조건 개미들이 롱을 막 태우고 있다. 그것보다는 롱을 더 많이 태워요. 심지어 하락장에서도 롱을 현재도 많이 태우고 있어요. 그럼 롱으로 무조건 갈 거냐? 사실 롱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상황들이 틀려요.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타고 있으면은 죽이고 가는 거죠, 죽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도 수많은 개미들이 청산을 당했고 여기서도 수많은 개미들이 청산을 당했다. 그래서 전에 가격대들이 툭툭 떨어졌을 때 이만큼 청산을 당한 거예요. 이만큼. 방금 이제 낸 그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풍선 자체가 CME 선물 만기가 금요일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오픈 인터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죠. 첫 번째는 현재 CME 쪽에 있어서 이 오픈 인터리스트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 있다. 지금 다른 데도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은 실질적으로 CME 쪽 오픈 인터리스트가 많이 늘었다. CME라는 곳 자체는 여러분 선물들을 하시지만은 선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CM을 사용할 수 없죠. 기관이나 자격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 이 친구들이 롱 베팅을 많이 하면서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 즉 기관들 자체가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다. 기관들 자체. 그럼 우리보다 정보가 더 뛰어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충분히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세력과 개미의 싸움에서 분명히 세력이 이기는데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게 쉽게 저 풍선이 터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죠. 사실은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오픈 인터리스트에 있어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미체결 약정인데
크립토로 오픈 인터리스트 선물 시장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은 크립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달러로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립토로 지금 시장에 참여한 이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두 개의 합 자체는 100이니까 얘가 70에서 45%까지 줄어들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하나의 논리로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풍선이 커질지 터질지 그건 모릅니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풍선이 한번 터지고 갈지, 아니면은 풍선이 더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나중에 터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터질 것이다, 더 부풀어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틀릴 수도 충분히 있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냥 들어보세요. 재미삼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뭐 잘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무지한 개미들마저도 공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선물 시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개미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이거로 시장에 선물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는 테더 마켓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상당수 사람들은 현물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몰빵 아닙니까? 대부분 상당수가 몰빵하고 있다가 아니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물로 들어갑니다. 즉 크립토 마켓을 많이 더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비트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이더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게 일상적이지 않은가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오픈 인터레스트에 있어서 크립토에 대한 마진을 이용한 이 숫자 자체가 비중이 많이 줄었다. 이거 자체는 여기 오픈 인터레스트의 상당수의 개미들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크립토에 의해서 마진 되어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지표가 상승할수록 선물 시장이 하락세로 더 볼록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상승을 할수록 이 선물 시장에 있어서 오픈 인터레스트 자체가 이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이제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게 최고이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증거금 자체를 비트코인으로 만약 했다. 상승할 때.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가지고 롱 베팅을 했으니까 비트코인 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비트코인 또 가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롱으로 베팅했을 때 암호화폐로 하고 있으면은 더 이득이 배가 되는 겁니다. 배가 되는 거. 반면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여기 증거금 자체를 암호화폐로 한 비중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미들이 많이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암호화폐로 이제 롱베팅을 하면은 이득은 좋은데 손실이 났었을 때는 청산당하기 쉽다. 당신의 계약은 담보가 줄어들 거고 당신은 청산되기 쉽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립토로 마진되어 있는 양들이 증가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누군가 개미들이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거고, 개미들이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환상에. 그럴 때 오픈 인터레스트 이 시장 자체가 확 줄어든다. 이걸 확 줄어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뚝 떨어뜨리겠지. 변동성 자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현재는 뭐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오픈 인터레스트 자체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은 현재는 적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트릭이 계속해서 디클라인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 레스니까 이런 경우가 적은 거고, 여기가 이게 하이어니까 이런 경우가 높다. 이런 경우가 적다는 것은 다운 무브로 이게 볼록해지는 그런 잠재력 자체는 적어지는 거고, 오픈 인터레스트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가는 것 자체는 적어지는 거고, 숏 스키지 같은 게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숏 스케지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숏을 친 사람들이 어이씨 공매도 떨었는데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쪽 그런 느낌으로 이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방금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CME 자체의 오픈 인터리스트 자체가 증가율이 높다. CME 자체의 오픈 인터리스트 증가율이 높고, 그리고 크립토로 되어 있는 그러한 마진의 오픈 인터리스트 비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오픈 인터리스트 전체 양 자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미냐 세력이냐, 사실은 그걸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분석을 해갖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알 수는 없지만은 방금 그 이유 두 가지 때문에 여기는 세력들의 비중이 조금 더 롱 쪽에 현재 많이 베팅이 되어 있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추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지금 이야기 꽤 어려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 아니고 제가 꼭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